네,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1학년 3반 친구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만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이 좀 쉰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먼저 평가 안내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지난 학기 때는 지필평가를 70%를 선생님이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시험을 한 번 보잖아요. 근데 한 번 보는 시험을 70% 반영하는 건 조금 반영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이번 학기는 좀 줄였어요. 그래서 지필평가 60%, 그다음에 수행평가 40%. 어디서 늘렸냐면 수업 참여도에서 늘렸어요. 선생님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함을 판단할 수 있는 수업 참여도를 우리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렸고요. 프린트 검사를 지난 학기에는 한 번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시 정말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고사 한 번만 시험을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80점, 서술형 20점에서 100점 만점 60%를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술평가 우리 지난 학기 때 본 거 기억하죠? 그래서 지난 학기 때는 우리 부모 양육 태도 4가지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오늘 잘 듣고 필기도 잘 해놓고 논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지금 식생활 문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식생활 문화의 특징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식생활 문화 특징 해서 각 나라별로 식생활 문화와 대표 음식들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에서 오늘날 식생활의 변화와 건강한 식생활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자, 오늘날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과 외식 산업이 발달하고 식생활의 다양화, 개방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식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거 사실이에요. 그쵸? 우리 예전처럼 영양소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영양 과잉,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같은 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품과 외식 산업, 식생활의 다양화, 개방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식의 장점에 대해서 쭉 우리 앞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한식 조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프린트 6페이지를 보세요. 프린트 6페이지를 보면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식생활의 서구화이다. 식생활의 서구화. 우리 당장 오늘 저녁 아니지. 어제 저녁 메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제 저녁. 어제 저녁에 먹은 거.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시켜 먹었고요. 다른 반에서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났어. 뭐 피자부터 햄버거 먹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라면 먹은 친구도 있었고, 등등등등. 식생활의 서구화, 공유 섭취량이 일단 많이 감소했어요. 선생님도 어제 치킨 먹었다고 했잖아요. 밥은 안 먹었어요. 그냥 치킨만 먹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공유의 섭취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곡류라는 거는 쌀, 밀, 보리, 옥수수, 귀리 뭐 이런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류에는 특히 우리 이제 먹는 밥 쌀이죠, 그죠? 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왕결을 벗겨낸 거를 우리가 현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현미 껍질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섬유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곡류의 탄수화물이 안 좋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정제한 곡류, 백미 같은 거 있죠. 백미라든지 아니면 좀 가공된 곡류, 라면이라든지 빵, 국수, 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순당, 설탕,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소화 흡수 굉장히 빠르고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를 시켜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또 내장 지방 축적되고 이러다 보니 당뇨, 비만, 심장병 이런 질환 같은 걸 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도정하지 않은 곡류, 백미 말고 이제 현미 같은 거 있잖아요. 현미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뭐 보리, 그죠? 귀리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어떤 거냐면 복합당으로 들어있어. 복합당류. 복합당이라는 거는 이제 곡류의 탄수화물의 그 당 분자가 3개 이상이 연결된 거를 복합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순당과 반대로 소화 흡수도 굉장히 천천히 시켜주고요. 혈당 상승도 좀 완만하게,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현미 그 겨에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섬유소는 여러분 섬유소, 식이섬유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고구마 같은 거 먹고 나면 입에 삼켜지지 않고 녹아 없어지지 않고 입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줄기 같은 거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꺼내본 적 있죠, 한 번씩. 그런 거 이제 식이섬유소거든요. 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런 식이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소, 그러니까 그런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 풀만 먹어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풀만 먹어도 그 풀에 있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런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해하지 못하고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응가로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응가로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장에 그 구석구석 붙어있던 그런 안 좋은 물질, 뭐 숙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장작용, 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이고, 정장작용. 자, 근데 이렇게 곡류의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섬유소의 섭취량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뭘 많이 먹고 있어요? 육류. 선생님 어제 치킨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류, 동물성 식품, 유지류. 유지류는 이제 기름을 같은 걸 얘기해요. 이런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외식의 증가이다. 자,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계속 향상되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제 치킨 시켜 먹었다. 이것도 외식이에요. 그쵸? 시켜 먹은 거 선생님 집에서 먹었잖아요. 그게 왜 외식이에요? 어쨌든 집에서 선생님이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또 외식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밖에 나가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식당이에요. 그쵸? 그 정도로 이제 외식 산업이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외식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편식,
우리 5대 영양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5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걸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먹게 되면 이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편식 문제. 또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 나트륨,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다 섭취 문제, 채소 섭취 부족, 이런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식생활 변화에 따른 문제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를 이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오늘날 식생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면 오늘 하고 있는 이 4가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 한식에서 찾아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1학기 때 했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죠. 요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는 또 우리 만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3번째 문제. 가공식품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 가공식품이라는 건 뭘까요? 가공식품. 이거는 원재료를 좀 더 맛있고 먹기 편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원재료에다가 인위적인 조리 과정을 들어간 그런 모든 형태의 식품을 가공식품이라고 해요. 뭐 굉장히 많죠, 종류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벼 이삭, 그죠? 뭐 밀 이삭, 이런 것들 뭐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원재료예요, 그쵸? 원재료. 근데 이거를 이제 벼 이삭을 완결을 벗겨내고 도정을 한 쌀, 그쵸?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은 뭐예요? 1차 가공품. 여기서 더 우리가 맛있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다시 쌀을 가지고 뭘 만들죠? 떡을 만들고, 그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였던 미안해요. 자, 원재료인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고, 이런 것들, 이게 뭐 다 뭐야? 쌀, 떡, 빵, 잼, 뭐 라면, 고기를 가지고 만든 햄. 여러분, 선생님 필기 안 할게요. 그냥 할게요. 네. 떡, 빵, 라면, 뭐 그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만든 햄,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가공식품. 자, 이런 가공식품들은 맛은 있어요. 그쵸? 맛있고 먹기도 편해요. 저장성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원래 기존 음식이 갖고 있었던, 기존 원재료가 갖고 있었던 맛이라든지 영양소 부분, 특히 영양소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일단 첫 번째, 식품 첨가물 과다 섭취.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의 원래 고기의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에요. 그쵸? 자,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고기 안에 미오글로빈 색소는 붉은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고기를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미오글로빈이 열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네, 회갈색으로 변해요. 그쵸? 우리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불판에다 구우면 빨갛던 고기가 이렇게 회갈색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미오글로빈의 가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햄을 생각해 보세요. 햄.
햄은 돼지고기를 만들잖아요. 같은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 원래 기존에 있던 햄 붉은색 구우면 어떻게 돼요? 햄 구우면 어떻게 되죠? 회갈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붉은색이 더 선명해지죠. 붉은색을 그대로 유지. 고기의 미오글로빈의 정상적인 가열 반응은 회갈색인데 이렇게 가공된 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유지하잖아요. 뭔가를 넣었다는 얘기죠. 식품 첨가물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햄에 많이 넣는 식품 첨가물이 뭐냐면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아질산 나트륨. 자, 아질산 나트륨은 이제 발색제예요. 색을 이렇게 유지하게끔 하는 발색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하잖아요. 햄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가열을 하면 이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아질산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 과다 섭취 문제, 그 다음에 불안전한 가공법, 식품 위생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수입식품의 증가이다. 우리가 국제 무역이 자유화되고 하면서 다양한 수입식품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만 가도 어때요? 수입식품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잔류 농약 문제, 수확 후 농약 문제, 성장 호르몬, 식품 첨가물, 방사능, 광우병, 구제역 같은 다양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트 매대 위에 올라와 있는 미국산 포도, 칠레산 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매대 위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상온에 전시되어 있어도 상하거나 쉽게 썩지 않나요. 그쵸? 왜 그럴까? 뭐 농약을 치고 방부제를 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과일의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과일이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는 후숙하는 거고 결국은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의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사능 같은 거 조사하고 막 그래요. 이런 문제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전성 검사를 하고 체내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계속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 식품만 미안해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 식품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유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기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유채꽃, 유채 기름은 우리가 시중에 카놀라유, 그쵸? 카놀라유로 판매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옥수수 이건 뭐예요? 옥수수 통조림 있죠?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옥수수 전부 다 GMO 식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이게 왜 문제냐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까지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이제 연구 중이고 뭔가 뚜렷하게 몸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영상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 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GMO 표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허나 세부 규정이 워낙 복잡해 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달라진 GMO 표시 제도를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GMO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GMO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이 빨리 크는 연어 같은 이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키운 농축수산물, 그리고 이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까지 GMO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지난 1994년이죠. 미국 칼젠사가 선보인 포마토인데요. 위에는 토마토가 나고 밑에는 감자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자와 토마토 고유의 맛이 결국 나지 않아서 생산 중단했는데 이 GMO를 사람들에게 알린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추위와 병충해 등에 강한 옥수수 그리고 콩 등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실제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GMO 작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내가 사는 제품에 GMO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GMO와 관련된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 GMO 표시 대상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에 유통되는 GMO는 콩, 옥수수, 이 유채, 알팔파, 면화, 그리고 사탕무 이 6개가 수입 농산물로 들어오고 있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입니다. 이들이 GMO 표시 대상인데요. 이 GMO는 수입할 뿐 국내에서 재배하고 사육하는 GM 농축수산물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수입된 GM 농산물은 가공식품 제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입 콩, 그리고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때만 GMO 표시가 있는지 따지시면 됩니다. 이 GM 농산물은 주로 식용유로 그리고 간장 그리고 물엿 제조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달라진 규정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식품 원재료 중 함량이 많은 5개의 원재료에 GMO가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글자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GMO 표시를 하는데 2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즉, 이 GMO 농산물을 써서 만들었으나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인데요. 첫 번째는 GM 농산물을 사용했지만 이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 그리고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완전히 파괴돼서 검사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식용유와 간장, 물엿, 그리고 올리고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치 않게 혼입된 GM 농산물 비율이 3% 이하인 경우입니다. 좀 어렵죠? 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탄소 발자국의 증가이다. 여러분, 탄소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탄소 발자국이 뭐예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모든 온실가스의 총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씻고 학교에 가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온실기체의 총량.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입 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식품 원료를 채취하고 생산해내고 또 특히 수송, 유통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 식품을 사용하고 먹고 폐기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송이나 유통이 길잖아요.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오던지 비행기를 타고 오던지 석탄을 소비하고 휘발유를 소비하고 그죠? 탄소 발자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탄소 발자국, 이런 그 온실가스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는 모든 기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탄소 발자국 증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로컬 푸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탄소 발자국에 대한 영상도 탄소 발자국은 사람이나 동물이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처럼 제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전체의 양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 발자국과 이별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 뉴스나 신문,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도가 올라간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7도나 상승하여 세계 평균을 웃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기후변화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책도 발견하기 쉬운 법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가 다닌 곳의 흔적이 발자국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족이 탄소를 얼마나 내보내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집에서 전기나 가스를 얼마나 쓰는지 등에 따라 내보내는 탄소량도 알 수 있고, 내보낸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답니다. 집 앞 텃밭에서 기른 상추에서부터 칠레산 포도까지 매일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식 속 수많은 재료는 모두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푸드 마일리지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우리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말해요. 수입 식품은 이동 거리가 길어서 운송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보내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또 이동 중 식품의 외관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재에 석유 화학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세계 지도에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인 가까운 먹거리, 로컬 푸드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식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풀이 좀 하고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반 친구들 아침부터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